선한 계획들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며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들이 아름다운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마지막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좀 무선 마이크 안 돼서 작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소송에 관련된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안 보시면 소송의 절차 내용 보면서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혹시? 예. 저만 좀 잘 안 들립니다. 잘 들리네요. 고소고발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고소.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고소할 수 있고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우리가 대부분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같지만 그래도 이런 절차상의 상황들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데 한번 취하했을 경우는 다시는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안건에 대해서요. 그런데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저희 교단법이 세상 법정에 일단 가면 목회자들은 일단 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런 일들은 이제 아는 것으로만 이해해야지 이걸 또 악용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고발. 피해자가 아니라도 범행이 확실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고발자가 취하였을 제3자가 다시 고발할 수 있다. 요즘 그 총회 안에서 대부분 고소하는 건은 별로 없지만 고발장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발장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야기해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켜야 하는데 11조를 보면 고소고발장 기재사항 중에 여러 가지들을 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노예 안에서 보면은 일단 고발장을 내고 돈을 안 내가지고 이게 고발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재판의 과정을 위해서는 돈을 일치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냥 종이 한 장 써서 고발장을 탁 내놓고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고발이 성립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돈을 안 내주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노예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성립이 안 되는 조건들 중에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 그냥 막 고발하시는 분들이 뭐 돈 내고 막 하지 않고 막 종이만 써서 막 고발장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사례들은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고소고발의 시한, 고소고발의 시한은 고소는 범죄가 있으면 3년이네, 고발은 범죄가 있으면 2년으로 한다라고 해서 사안을 기록하고 고소와 고발은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한이 있다는 거,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서류 내고 막 고소와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원인무효, 당연무효 또는 원인무효의 행위에 대해서는 치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불법의 사례는요 이 시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법적으로 안 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했던 경우 의외로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안 되는 걸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노예 안에서 목사 임직에 관련돼서 절차상에 적법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그냥 묻히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꼭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어느 지점에 가서는 이게 탁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거는 원인무효가 관련되어 있는 불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시한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결국에는 처벌의 사례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는 시효 기간은 없으나 이단에 연루되었다가 회개하여 바른 진리에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분 중에 예전에 이단과 관련되어 있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당시에는 이제 잘 모를 때였고 본인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한국 교계에다가 자기의 그릇됨을 다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 사람이 옛날에 이단이었나 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진리 안에 돌아왔고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회개했고 그리고 공회에 앞서서 다 자신의 어떤 신학적 사상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묻어두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항상 기한과 시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그냥 내용만 하시고 가져가가지고 고소고발 막 해서 노예에 가서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화해와 조정. 고소고발 전이라도 분쟁 중에 화해조정위원회에서 화해조정이 선행되었다면 화해조정이 진행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재판을 하면은 그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화해조정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화해조정을 하면은 이 재판은 중간에 소멸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뭐 할 때마다 일단 법적으로 처벌을 앞서지 마시고 화해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임원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해 권고한 후 화해조정위원회에 7일 이내로 이첩한다. 화해조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화해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기한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시간을 끌고 하는 게 아니라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근데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는 여기 지금 13조와 14조의 내용이 하나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듣는 헌법위원회 답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하면은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렇게 딱 규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일단 조정해서 제가 답변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조정위원회는 화해조정 불성립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예 기소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이첩한다. 단, 총회는 상소건에 대해 재판 심리 전 화해조정위원회에서 화해조정하여 불성립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재판국에 이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총회에서 이제 화해조정을 했는데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총회 재판국에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문화된 법이에요. 그리고 항상 조를 따지는 이유는 앞에 있는 조가 뒤에 있는 조를 앞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충돌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 일단 조가 앞에 있다는 말은 그 앞에 조가 앞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회의 상소건에 대해서 화해조정이 안 됐을 때는 재판국에 10일 이내에 이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화해조정이 성립 시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둔다 하고 14조에 딱 하면 고소고발의 취하. 고소고발은 판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그렇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단, 파렴치범과 중범죄자는 개인이 취하한다고 취하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안도 안건에 따라서 사안이 화해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지만 파렴치범과 중범죄자는 개인이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재판에서 직권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5조 기소의 결정. 화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고소고발장은
화해조정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노회장은 노회기소위원회, 노회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여기입니다. 총회장은 해당 피고인 소속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총회 재판국에 이첩한다. 이 부분이 이제 충돌 사안이 될 수 있고 고민거리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상소권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그 안건이 다시 해당 노회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저희가요 총회에 어느 순간에 기소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 문제 때문입니다. 총회 기소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재판국에서 안건을 가져와서 기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소의 절차를 따르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하고 이게 맞지도 않고 법에 어떻게 보면은 기준에 옳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기소위원회가 없어졌겠죠? 하여튼 언제 어느 시점인지 모르는 그 지점에 총회가 기소위원회가 많은 기소를 남발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고소고발장이 들어오기만 하면 막 기소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 안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무슨 권력을 남용하는, 권한을 막 이렇게 좀 직무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발장 접수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소위원회가 그걸 갖다 기소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기소가 됐으니 또 재판국에 가야 돼요. 목회 하나님 앞에 선함을 이루긴커녕 참 그릇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빼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화해 조정을 강하게 집어넣는데 문제는 기소위원회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 기소위원회가 빠지면 기소는 누가 할 건가?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첨언된 거예요. 총회장은 노예 기소위원회 다시 하는. 이게 좀 이 부분이 고민거리긴 하지만 앞으로 있을 헌법 개수정에서 이 부분은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오늘 처음 공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하면 총회까지 이미 상소권으로 올라온 안건들은 노예로 내려가기 어렵죠? 노예에서 잘 안 됐으니까 왔겠지. 뭐 노예에서 다 화해 조정이 되고 서로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일이 있었으면 그게 굳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왔으니 다시 돌려보내기는 어렵다. 그러니 아까 선행 조건이었던 13조에서 화해 조정이 안 됐을 시에는 재판국의 10일 이내에 이쳐간다. 이게 앞서고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15조의 안건, 14, 15조의 안건들을 생각해보면 이 뜻은 총회에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기소위원회가 없는 이렇게 불가피한 환경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정돈이 됐어요. 다 정돈이 돼서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정도 지났고 이제 정돈이 돼서 안정화됐죠. 안정화됐으니까 이제는 뭐 절차상으로 기소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정확할 텐데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소위원회 기자 만들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적법한 사유로 갈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권력을 남용하고 무언가 권한을 잘못 행사했다 할지라도 있어야 되는 건 또 있어야죠.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생각해 보실 때는 총회 재판국에 이쳐가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문화된 13조가 앞서고 있는 법으로 총회에 10일 이내에 이쳐가는 게 옳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만약 이 문제를 헌법위원회에 질의하시면 뭘로 합니까? ATA 강의의 영상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제 제가 오늘 이건 공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헌법위원회의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기소위원회나 재판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고 기소위원회는 첫 심의가 시작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단 15일 필요한 경우 15일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한을 함부로 잡아두는 경우들이 있어서 계속 늘어지는 경우는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소위원회에서 기소결정에 대하여 7위 회장은 7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보내야 하고 불기소 처분은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권징의 필요가 있는데도 고소고발이 없으면 당회의 결의로 노회와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 기소위원회에 통지하면 기소위원회는 즉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위원회에서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시 이외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단 노회가 기소하지 않을 시 총회는 재판국에서 기소재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다 붙인 거예요. 재판국에서 기소 및 재판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인데 사실은 총회는 기소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한다. 없어진 겁니다. 없어져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여기 지금 있는 문구들은 기소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순간 다 조정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기소를 결정할 때 다음 각호와 같이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내용들은 그냥 잘 보십시오.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고소고발을 좀 하지 마십시오. 뭐 소송을 자꾸 하고 그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도 시원찮을 만한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재판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비국들을 다녀보면요, 참 무서운 일로 고소고발하고 재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모멸감 때문에. 제가 나 무시해서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건데 실질적으로는 저런 사람이랑은 같이 노예에 못 있겠다. 왜? 기분 나빠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힘들 것 같아요. 너랑은 아무리 봐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끔씩 뭐 어떤 여러 재판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살면서 법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법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이게 법이 우리를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법이 우리를 옥죄이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근데 이제 앞에 교수님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뒤에서 잠깐 듣다가 했는데 그건 이제 그분의 생각이라 저도 제가 얘기를 더 하면 안 되는 거라 그건 이제 제 법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권징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있어서 법을 만든 건데. 근데 근데 너무 피해의식은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셉니다. 그죠? 교회가 세요. 그렇게 안 센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계셔도 세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제가 학교에서 상담학과 제가 오전에 지금 상담 가르치고 지금 올라왔는데 너무 그렇게 우리가 트라우마 있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잘 이끄시겠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래 그렇게 세상의 법이 우리를 올가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가매면 또 기도하라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그걸 우리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핍박의 시대를 벗어나서 교회사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우리는 핍박은 피하고 싶으니까 결기하고 뭐 벌기하고 프랜카드 들고 다니고 뭐 띠내고 뭐 이렇게 가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해야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분이 알아서 데려갈 놈은 데려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저는 그 다른 거 잘 모르는데 이거 속된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당시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충북 청원의 미원분이신데 여기 지명을 이게 얘기하는 이유는 충청도 분인데 근데 이분이 허씨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큰 손주가 목사가 됐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손주 때문에 다닐 줄 알았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손주가 재산을 받으면 교회에 다 바칠 거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예산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산소를 한 번도 안 받습니다. 재산 안 줘서 재산을 안 줘서 안 가는 것도 맞을 건가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고요. 저희 아버님은 여기 동작동에 계신데 거기도 안 갑니다. 장례를 치는 이후에는 잘 안 갑니다. 뭘 굳이 가기까지 해야 되나? 거기 가서 청소밖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후일에 그쵸? 주 앞에 서는 그날 다 만날 텐데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 가봐도 되지 않냐 그러는데 꽤 오래됐는데 지금 한 아버님 돌아가신 8년 정도 됐는데 한 번 가봤어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굳이 뭐 거기 가서 앉아있지 않아도 다 뭐 기억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 가서 앉아있나 생각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무슨 원수저 갖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성이 그런 거지.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재산을 안 줘가지고 한 번도 안 갔어요. 장례 치르고 산소에 계신데 그분은 안 갔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이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대충 어디까지 가겠는데 안 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근데 어느 날 이제 평생을 그 점을 치는 경상도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큰손주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큰 신이 뒤에 있어서 지켜줘서 나 같은 잡신을 섬기는 사람은 평생 피곤하고 힘든데 큰 신이 뒤에서 보호하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80 넘으신 할머니가 아니 그럼 내가 평생 잡신을 온 거냐고 나 그러면 큰 신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날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혼자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겠다. 우리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손주교회 나온 게 아니고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평생을 점치는 할머니 옆에서 경상도 할머니 따라다니더니만 그 할머니가 전도된 거예요. 손주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 신이 뒤에서 도와주고 보호하고 우리 같은 잡신은 피곤하다고 사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한마디에 내가 그럼 잡신 안 섬기고 큰 신 섬기겠다고 돌아서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셨어요. 그 나는 그냥 다른 얘기는 못하겠고 그 큰 신이 우리 뒤에 계시잖아. 근데 그까짓 걸 뭐가 무서워가지고 법이 어떻고 무슨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법을 어떻게 하든 무슨 어떤 악법을 갖다 놓든 데려가려면 데려가기 싫었지. 머리 쳐들으면 꺾으시겠지. 그걸 믿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뭘 믿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뛰들고 나가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다 한 분 섬기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이렇게 우리의 민원을 한 번에 받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럼 됐죠? 굳이 여기 안 들어도 돼. 자, 16조 직무정지 가처분. 범죄가 중하여 기소된 후 판결 확정 시까지 지체하면 원상 회복이 어려울 때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또 많아요. 의외로 노예에서는 총회에서는 가끔씩 직무정지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 사안이 민감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늘 원론적인 일이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협력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꼭 또 보면은
독단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권위를 주었다는 말은 책임을 부과한 거지, 일 많이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제가 노회장을 마친 게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의회에서 총회 임원도 10년 전, 9년 전에 했죠. 2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잘 피해 나가면, 여러분 제가요 아주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시찰장을 맡을 순번이 되면 어떻게든 딴 사람을 세우고 제가 피해 나갑니다. 네, 아주 잘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잘해가지고 늘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잘 뺐는데, 이제는 우리 노예가 이제 우리 후배들이 자격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돌아서 한 번씩 다시 하는 노예장을 하게 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이번에는 1년만 하고 내년부터는 노예장을 2년씩으로 좀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순번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피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강단에 엎드릴 때 너무 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건 아닌가.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일을 하라고 한 건데,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지만 그래도 안 하고 싶은 건 안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맞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 책임을 주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게 핵심이잖아요. 노예장이 되면 노예를 돌아보고 지교회를 살피는 게 중요하고, 총회장이 되면 총회를 돌아보고 그 지교회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서 내가 누구기 때문에 돈 많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상비부에 이렇게 국장이나 뭐 위원장 같은 거 맡으면 하는 일이 뭐냐면 돈 많이 내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 내고 먹이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라고 해주는 거지, 뭘 자꾸 무슨 장 맡으면 목이 힘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예, 위험합니다. 잘하면 이렇게 직무정지 안 당합니다. 예, 요건 넘어갈게요. 예. 자, 재판국의 조직 제20조입니다. 재판국은 본교단 소속 17년 이상인 자로 법률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 재판국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아무나 넣었던 경우가 있었나 봐요. 저는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한을 딱 명시한 거예요. 17년. 앞에 뭐라고 써있죠? 본교단 소속. 임직이 아닙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본교단에 소속한 지 17년이 지나야만 재판국의 국원이 될 수 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백성의 공동체에서 충분히 우리의 문화와 흐름과 영적 기조를 이해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판국 해가지고 뭘 좋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재판국의 임원은 재판국에 선정한다. 단, 당회는 당회장이 단연 재판국장이 된다. 교회는 당회장이 재판국장인데 당회가 없을 시는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그러면 노예로 넘기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리하게 교회에서 재판하지 마십시오. 노예로 올리면 상급심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목사님들이요, 의외로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교인 중에. 그랬더니 꼭 판단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안 드셔도 참아주시는데 좀 참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개척을 해갖고 한 33년쯤 됐으면 우리 장로님들은 다 제가 임직한 장로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다 우리 장로님들 스토리 보면은 우리 교회 와서 다 뭐 서리 집사 되고 다 안수집사 되고 다 큰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없을 텐데, 청빙했을 때 문제 생깁니다. 왜냐면은 장로님들이 청빙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섬김을 위해서 목사님을 모셔왔으면 잘 섬겨드리고 저는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통합치면 이걸 머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목사님들을 그 자기네 머슴은 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석은 그런 말 쓰면은 그 장로님 제명당합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교회의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으면 잘 교회를 섬기면 좋은데 또 좀 말을 안 들으신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또 해요. 직무정지라든지 뭘 자꾸 해. 그래가지고 하면은 장로님들이 노예 자기 신원 회복을 위해서 뭔가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총회로 올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누가 손해보죠? 목사님이 손해보는 걸 쫓겨나는 거죠. 대부분. 참 희한하더라고. 교인들은요, 또 이렇게 안으로 굽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요, 청빙을 한답니다. 잘했죠?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님들이 4분이 공개적으로 저한테 담임 목사로 청빙을 계속 해주셨죠. 총회장님들이 이쁘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거절하니까 안 좋죠. 이제 인사치를 우리 양배인 목사는 저번 주에 와서, 이 목사 우리 교회에 네가 후임 목사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교회 건축했습니다. 가까스로 지금 코로나 기간에 어렵게 해가지고 빛 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빛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양 목사님이 이 목사 너 후임으로도 오려면 기도해라고 하시던데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해서 안 간다 그랬어. 그렇지. 제가 지금 그쵸? 이만큼 목회한 사람이 어디 가서 그 14일 견뎌내겠습니까? 그죠? 네.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내가 또 그걸 또 단정은 못해요. 언제 마음 바뀌었지 어떻게 알아? 주님이 가라면 또 가야지 종이. 근데 여지껏까지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성향상 제가 어디 가서 잘 누군가 모시고 잘할 수는 있는데, 근데 굳이 지금, 그죠? 굳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재판국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국장의 요청에 의거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회 폐회 후 재판국원의 결혼 시 충원은 당회는 당회에서, 노예는 노예, 임원회에서, 총회는 총회 임원회에서 보상한다. 결혼이 되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회는 당회원이어야 하는, 이게 기본이에요. 당회는, 재판국원은 장로님들만 하시고 당회원만 됩니다. 노예는 총대 및 총대정 선임한다. 무슨 말이에요? 정회원만 됩니다. 준회원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여러분의 성향을 잘 모르잖아요. 2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총회를 통합총회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일단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받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회원이에요.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가입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사실은 얘기는 안 하지만 아직, 그렇죠? ATA 과정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단에 들어오실 때 통합총회로 오셨다. 그러면 정회원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오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이 그냥 가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엄격히 말하면 준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ATA 과정을 이수해야만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좀
좀 다르죠? 근데 우리들이 생각 안 해봤잖아요. 안 하고 사세요, 그냥. 문제는, 문제가 일어나면 꼭 문제가 돼요. 언제?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고 살면 좋은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언제? 노예에서 넌 자격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다 좋은, 우리는 하나 이렇게 손잡고 있었는데, 이 손을 놓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법적인 실리를 다루면, 당신은 정회원도 아닌데 왜 노예에서 임원을 맡았느냐? 임원 자격 원인무효다. 원인무효 맞죠? 네, 원인무효예요. 당신은 지금 정회원이 아닌데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까지는 다 정회원이었었어요. 왜 노예를 이루된 정회원으로 부릅니다. 누구 다 부를 때 정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싸움 나면 원래 이 사람 정회원 아니라고. 그러면 그 전날까지 알았던 분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말든지 임원도 시키고 말이야 열심히 살게끔 하고 노예 봉사시키고 다 하더니만 꼭 기분 나쁘니까 그때 가서 당신 정회원 아니라고. 이런 안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헌법위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회원 아니라고 되지 어떻게 해요. 법이 그런데.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런 말 있잖아요.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돼요. 목사답게 사는 법, 인간답게 도리를 지키는 것. 적어도 사람의 됨됨이는 잊지 말아야죠. 그 전까지는 다 용납하고 묵인하고 서로 한마음으로 살더니만 갑자기 재판만 하면은 한마음이 안 되고 한 5마음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지 말자.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웬만하면 오지 말자.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적법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자격을 획득하자. 아유, 피곤합니다. 네. 자, 재판국어는 같은 취리에서 2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총회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노예에서 임원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 비슷한 걸 맡는 경우가 있어요. 임원 비슷한 거. 뭐 그냥 웃음으로 넘겨주고 좋게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진리의 싸움도 아닌데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네. 자, 7위의 재판에서 책벌, 타기단 포함을 받았던 자는 재판국원에 선임될 수 없다. 이런 경우 많아요. 예전 규단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 있잖아요. 이건 재판국원에 포함되는 사례 정도가 아니라 혹시 예전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목사님들이 면직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단도 아닌데 왜 목사님들을 면직을 처분합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그냥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고 해갖고 면직 처분을 신문에 공고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그냥 목회만 잘 하시다가 아름아름 다른 교단에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다른 교단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목회 열심히 했어. 쭉 세월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말합니다. 저 사람 목사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누가 지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판단을 누가 지으려고 할까? 가끔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설 수는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 판단을 누가 받을까? 이것도 묻지만 두 번째는 궁금하게 퀘스천입니다. 예, 구원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설 수 있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가끔씩 혼자만. 예,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지 말아야 돼. 살면서 너무 가혹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가혹하게 해서 그게 뭐가 좋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실까 두렵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 용서해 주는 건 맞은데 근데 아무리 봐도 용납하기 어렵다. 언제?
그분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혹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자, 노예재판국. 노예재판국은 5인으로 총대 가운데 정기노예와 임시노예에서 구성한다. 노예재판국장은 목사 임직 17년 이상으로 노예장을 거친 자로 하고 국어는 17년 이상인 자로 한다.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노예장을 못해요. 왜 자꾸 왜 이러는지 몰라. 한 10년쯤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가서 문제. 자, 총회재판국은 11인, 목사 9인, 장로 2인으로 선임하며 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재판국은 목사 임직과 여기 보세요. 교단 소속입니다. 목사 임직도 돼야 되고 교단 소속도 17년 이상입니다. 그래야만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딱 명시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런 어떤 재판의 사례들도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재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영적인 기준에도 옳습니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한번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저희 선배 중에 한 분, 제가 원래 다른데 이렇게 헌신 예배, 부흥회 이런 거 또 안 갑니다. 왜? 피곤해서. 늘 기조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한테도 잘 못하는 목사가 보면 남 밖에 나가서 무슨 남 모르는 사람한테 뭘 저대하는 이렇게 이런 기조를 유지합니다.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하고 싶은데 안 간다 그러면 또 교만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 선배가 대전에 있는 선배 한 분이 야 그러더라고요. 목사한테 야가 뭐야 도대체? 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좀 예배 한번 인도를 해도 안 오냐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못 갔어요. 대전까지 가려면 차 타고 오래 걸리잖아요. 요즘엔 SRT가 있어서 좀 가깝다고 하는데 그래도 피곤하니까 안 간다고. 그런데 대전에 딱 한 교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혼났습니다. 그 선배한테. 너 차별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차별을 나오는데 이게 진짜 차별인 거죠. 선배 교회에 안 가고 저쪽 선배 교회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배는 나한테 2번 오라고 했고 저 선배는 3번 오라고 했고 내가 3번만 했으면 갔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니까. 그 선배도 그랬습니다. 3번째 때는 야, 이 목사 내가 그렇게 선배인데 3번이나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한번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 어른이 이렇게 하셨는데 중간에 좀 어렵게 돼서 지금은 아프세요? 아프십니다. 뭐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아프세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형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잘 안 하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미안해서. 왜냐하면은 교단의 어른으로 있다가 상처받고 아팠는데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혹시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마음도 이렇게 빚진 것 같은 마음, 후배로서. 그래서 그런 미안함 때문에 새벽마다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으면 그래서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이 재판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기 영적인 도움, 유익의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죠? 예, 올해 주님의 영광을 살려면 이런 거 하거나 맞이하거나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당해재판국은 고소고발 및 재심 청구, 행정재판 청구를 심리 판결한다. 노예재판국 노예 고소고발에 의한 기소유예는 기소된 사건과 당에서 위탁된, 아까 말했던 위탁재판, 상소한 사건, 직할재판, 재심 청구 사건 및 행정재판 청구를 심리 판결한다. 총회재판국은 총회에 고소고발된 책벌 사건은 피고 노예 기소위원회에 이쳐가고
행정재판 청구권은 총리재판부에서 심리하여 판결한다. 이렇게 아까 나눴던 내용이 이겁니다. 개인의 고소고발권은 노예기소인을 위쳐가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행정재판은 이미 노예를 다 지나고 와서 상속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건은 총리재판부에 심리하여 판결한다. 총리재판부는 노예에서 상고된 위탁한 사건, 직할재판, 행정재판 청구권을 심리 판결하여 당사자 노예에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재판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뒤의 내용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보시고 이 부분은 좀 가르쳐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31조를 보겠습니다. 당사자와 증인 소환. 소환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전화하고 녹음했다 무슨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10일 전에 해야 돼요. 명시한 기한 속에 재판은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4번에 보면은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에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해야 합니다. 한 번 안 왔다고 그냥 재판 바로 벌써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재지변 및 피치 못할 사정이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시벌하겠다는 것을 또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지연할 때도 절차상으로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판의 연기. 당사자는 연기 신청을 포함하여 두 번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적인 절차 다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벌석재판 34조. 두 번의 연기 이후에도 피고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을 때는 벌석한 대로 재판을 개시한다. 이때 하는 겁니다. 두 번을 연기했음에도 안 오면. 그 다음에 피고인의 두 번 불출석으로 벌석 재판을 함께 함에 있어서 정직 이상의 중모를 가할 때는 해당 노예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정하게 하여 그 변론을 거쳐서 판결한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대목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벌석 재판을 하는데 두 번이나 안 나왔고 이미 이제는 다 판결도 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한 변호인이 노예에서 선정돼요.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하면 그 재판은 뭐예요? 원인부여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는 겁니다. 절차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조건들이니까 내용들을 보시면서 적어도 판결 요건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네, 그런 것이 내용입니다. 한 20분쯤 제가 마친다고 저 아까 밖에 있던 조교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는데 딱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노예 안에서 흔히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은 그냥 개인이 풀 수 없을 때는 항상 어떻게 푸는 겁니까? 절차를 적법하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원론적인 얘기지만 절차대로 했느냐 적법했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고 항상 그럽니다. 내가 유리한 카드를 하나 가지고 상대방도 유리한 카드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재판이 안 될. 왜? 나도 불리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절차대로 적법하게.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총회 재판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찌 늘 이런 용서받은 죄인이 무슨 어디에 판결자로 서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불가피하게 설 때가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절차를 적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헌법위원회는 못 만나고 제가 볼 때 그 임원교육, 신임원교육 5월달에 있는 임원교육 오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손들면 또 정혜원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보시면은 거기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도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라 이번에는 갔다 와야 돼서 하는데 이렇게 아까 우리 규칙국장님이 제 친구거든요. 저번에 감이 왔었죠. 근데
뭘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니까 분명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누가 자꾸 물어본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노예, 시찰의 기한, 임기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더라고요. 그래서 규칙국장이 답변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3월 31일자로 회기가 종료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찰장이나 노예장이나 문제가 되죠. 대부분 시찰에 3월이나 막 이럴 때 막 뽑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시찰장이냐, 아직 노예 인준을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의가 또 있을 수 있죠. 대통령 선거 12월 달에 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그날 대통령 아니잖아요. 취임식 안 했잖아요. 그럼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제가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시찰도 엄격히 말하면 3월 말까지는 기존의 시찰장이 하는 게 맞죠. 이 도장 찍어준 것 때문에 말은 경유할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노예까지는 4월 둘째 주까지는 또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노예장도 3월 30일날 노예 임기가 끝났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기에 누가 한다? 기존의 사람이 한다. 그래서 해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누군가는 가르마를 타줘야지 안 타주고 계속 가면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자꾸 그러니 이번에 둘이가 친구니까 규칙국장이랑 헌법위원장이 둘이서 손 꼭 붙잡고 정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말로 이미 이제 감사도 끝나고 회기를 종료하는데 노예장이 4월 달에 뽑힐 때까지 노예장이 하잖아요. 그 직무를. 그러니 거기에 맞춰줘야 한다. 그걸 맞추지 않고서 그 기한을 멈추면 그러면은 우리 노예할 때마다 의장 노예장 3월 31일자로 끝난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이 의사공직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그런 관행 속에서 문제가 되니 이걸 아주 그냥 딱 금을 긋자. 그래서 요번에 둘이가 서로 이해가 다르면 적인데 우리 둘이 친한 사이에 그래서 둘이 끝내자. 그래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이게 뭐 진리 싸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신임원 교육 때 규칙국장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교육 가면 혹시 그거 얘기 안 하면 아까 임원교육 하시는 분 손 들고 국장님 그 헌법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왜 안 하시냐고 이렇게 해서 꼭 하라고 하세요. 방송에 나가기. 네. 마치겠습니다.